저는 기존 상권에 있는 상가 분양받는 거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신도시는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 예측이 안 돼요. 네, 예측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일단은 김민혜 소장님 좀 특화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상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찍었던 상가 영상은 이런 상가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가를 피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특히 뭐 신도시 상가들, 아직 검증 안 된 상가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저번에 뭐 피해야 되는 상가를 찍으셨는데 그거랑 딱 뭐 반대되는 게 좋은 상가일 것 같아요. 반대되는 상가, 네. 좋은 상가. 네. 되게 간단하게 끝나는. 한번 찍으셨다고 하니까 네, 한번 네.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지금 봤을 때 상가를 고르실 때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일단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도 겪었고 하다 보니까 수익률을 기본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그 기대심, 수요들이 저금리라서 몰리는 상황은 아니고 실제로 이게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처음 짓고 있는 과정에서 분양하는 상가보다는 이미 완공이 돼 있고 또 임차 구성까지 돼 있으면 금상첨화. 그래서 임차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임차 구성은 과연 어떤 업종인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업종들도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음식점들, 치킨집들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금방 나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구성보다는 좀 더 탄탄한, 이게 제일 좋겠죠. 일단은 은행이나 병원, 병원 이런 것들은 한번 들어가면은 오래 하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임차 구성이 돼 있으면 베스트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임차 구성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실 그렇게 임차 구성 돼 있으면 좀 비싸기도 하고 수익률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신도시 상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주긴 하셨는데 네. 신도시 상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사지구나 이런 데 보면 지하철 들어오는 시기랑 신도시 그 이제 막 입주하는 시기랑 그게 안 맞았어요. 맞아요. 역세권의 그 일반 상업지 분양하는 데는 가격은 비싼데 다 공실이고 막 이게 지하철은 안 들어와 있고 막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의외로 그 근생 상가들 있잖아요. 근린 상업지에 있는 상가들은 위에부터 막 꽉 채워져 있고 밑에 프랜차이즈부터 해서 뭐 병원, 뭐 학원 뭐 다 들어와 있고 이래서 굉장히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상가도 뭐 상업지보다는 그런 이제 좀 그 수요 끼고 있는데 그런 근생 상업지는 좀 싸요. 또 그래서 그런데 좀 상층부 지금 얘기하신 뭐 은행이나 병원 뭐 학원 이런 게 다 상층부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상업지 막 역세권 이런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런 이제 근생 상업 용지 이런 데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뭐 역세권이고 뭐 대로변이고 이런 상가들만 중심적으로 보는 것보다 알맹이가 있는 아파트 단지와의 뭐 인접성이 좋은 그런 데가 더 임차도 빨리 맞춰지고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도 않고. 상가가 저는 사실 이거 주제를 이번에 듣고서 네. 좀 고민을 했던 게 뭐 어떤 한 가지 가지고 좋은 상가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한 가지 가지고 나쁜 상가라고 하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럼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아까 처음에 수익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 특히나 분양 상가 같은 경우에 이게 가격이 좀 비싼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뭐 수익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받을 거다. 사실 분양사에서 이거는 분양 가격에 맞춰가지고 5% 맞춰서 그냥 대충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금액에 절대 안 맞춰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여기 주변에 지금 임대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서 그래야 이걸 내가 사더라도 수익률이 얼마가 나올지가 대충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기존 상권에 있는 상가 분양받는 거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신도시는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 예측이 안 돼요. 네,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 상권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주식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 상가가 잘하면은 돈을 크게 벌 수도 있는데 좀 위험해요. 맞아. 대박이 있을 수 그렇죠. 있고 쪽박이 있을 수 있고. 대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쪽박이 될 수도 있는. 임차 구성이 안 맞춰지면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관리비. 그렇죠. 네. 뭐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니까 안 맞춰지면 그런 게 좀 부담스럽죠. 관리비에 대출 이자까지 하면은 그쵸. 그것도 부담이 꽤 되죠. 네.
너무 1층 상가를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잘 나가는 상권 하면은 강남 상권을 꼽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 이제 많이 다니다 보면은 1층에 있는 상가들은 은근히 자주 바뀌어요. 다른 맞아. 업종으로. 1층이 진짜 자주 와. 근데 고층부는 잘 안 바뀌어요. 맞아. 그 이유가 1층부는 임대료가 비싸니까 여기 장사 잘 될 것 같아서 들어왔다가 장사는 잘 되는데 막상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망해서 나가고 그건 너무 1층 상가를 맹신할 필요가 없고 물론 고층에 있는 상가보다 나중에 차익을 많이 볼 가능성은 높긴 한데 수익률은 오히려 1층 상가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익성 투자를 원한다 하면은 1층보단 상층부에 있는 상가를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은 선택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공실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이게 공실이 일단 오랜 기간 발생되면은 들어오는 입점하는 사람들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굳이 1층이 아니어도 저는 2층, 3층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층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 자본에 맞춰가지고 수익이 잘 나올 수 있는 부위를 택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보면 신도시는 잘 없는데 서울 내에서는 약간 고바위인 지역이 많아요. 단지에 들어갈 때 단지 내 입구도 약간 경사가 있어. 이런 경사 있는 데는 2층이 굉장히 좋아요. 올라가면서 각도가 시점이 위로 가거든. 그럼 1층보다 2층이 더 눈에 들어와요. 그런 데는. 그럼 2층이면은 또 들어올 수 있는 업종, 뭐 미용실이라든가, 뭐 필라테스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저녁에도 눈에 확확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을 때 2층이 1층보다 좋은 경우도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주신 게 어쨌든 잘 보인다는 거잖아요. 시인성이죠. 2층이. 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선분양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가 네. 도면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딱 위치는 너무 좋은데 나중에 다 져놓고 나면 앞에 뭐 공개공지나 뭐 조경수 이런 것 때문에 간판 다 가리고 안 보이는 호실들이 있어요. 굉장히 메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메인 자리 앞에다 그런 것도 세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상가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체크가 필요해요. 호실 위치도 좋지만 뭐 조경수가 어디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것들. 맞아. 그러니까 그런 1층 것도, 전면이라고 무조건 좋아하는 것보다 네. 거기에 있는 뭐 상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책임자와 얘기할 때 이게 앞에 뭐 세워지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얘기해보고 앞에 보더블락의 사이즈 네. 이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이게 몇 미터인지. 그래서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 가게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임차인이 장사하기에 딱 좋은 그런 상가를 잡으셔야지 월세도 받고 월세도 올리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굉장히 좋겠네요. 앞에 야장 깔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야장이 불법이긴 한데 야생이 불법이야. 네. 그렇지만 어쨌든 하거든요. 다. 그리고 상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긴 상가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긴 상가가 있어요. 길쭉한 거. 그러면 진짜 쓰잘데기 없거든요. 그 맞아, 공간이. 뒤에 문이 양쪽으로 있어도 주방을 넣고 나면은 이쪽 문은 그냥 그 음식점 그 쓰레기 버리는 그런 맞아. 용도로밖에 출구가 안 되기 때문에 볼링장 만들면 되겠네요. 레일 하나. 레일 하나만 깔아서. 그래서 그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앞에 전면부가 넓은 그런 상가도 좋아요. 그런 호실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 그 얘기 나오니까 딱 요즘에 상가들이 되게 길쭉길쭉하게 만들어. 네. 그렇죠. 쓰잘데기 없이. 네. 그리고 여러분들 상가 할 때 그냥 10평 상가 하면은 이 앞에 있는 길이는 얼마 안 되고 길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상가는 들어오려는 그 수요자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부동산들밖에 안 들어가더라. 맞아요. 부동산밖에 안 들어가더라. 아니면 이걸 몇 개 터야 되니까 그게 시행사 입장에서 분양하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거를 크게 해서 해버리면은 가격이 비싸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맞아. 그리고 이렇게 자르자니 그럼 뒤에 있는 건 아예 아예 뭐 없죠. 그 단지 내에서만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상가 투자도 연습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연습이라는 게 본인이 돈을 쓰는 연습이 아니라 자기 평소에 많이 다니던 상권에서 나는 어떤 자리 상가를 투자를 하겠다. 만약에 내가 돈이 시뮬레이션, 모의 투자. 거기를 미리 봐놔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다니나 그리고 그 상가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나를 자꾸 보다 보면은 나중에 상가 투자할 때 분명히 그게 도움이 돼요. 그렇죠. 모의 투자 하다가 이제 하면 실패할 확률이 좀 적어지죠. 그렇죠. 네. 네.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 거래하면서 일단 우리가
상가나 이런 상업시설을 거래하면 포괄 양도양수를 하잖아요. 네. 이때 뭐 특약상을 뭘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아무래도 권리금 관련돼서도 좀 권리금이 문제가 될 정말- 수가 있죠. 네, 상가 투자할 이건 때는. 네, 네, 권리금 인정 부분.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다툼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음. 네. 권리금 많이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건 전에 그 제가 운영하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음. 근데 뭐 그 만약 양수도면은 일단은 지금 있는 임차인이 계속 운영을 할 건지 만약 계약을 했는데 저 나갈래 하고 나가버리면 이거 바로 공실되는 바로 바보 공실이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좀 실적 사전에. 가서 좀 물어보고 사전에 좀 물어보고 좀 그런 게 좋죠. 체크해보고. 네, 계속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금액대로 내고 있는지 음. 뭐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는 뭐 한 200 월세가 200으로 되어 있는데 장사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구두로 그냥 150으로 주고 있어. 근데 나는 200만 원인 줄 알고 그 수익률로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이 괜찮네? 이렇게 해서 산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슬픈 일이 생기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면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컨설팅. 음. 컨설팅이 요즘에 또 상가 예전부터 많았지. 컨설팅에서 그렇죠. 카페글, 블로그글 하면서 네. 뭐 수익률 얼마, 어디 위치에 있는 기존 뭐 상가를 파는 거죠. 그것도 약간 좀 전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 뻥튀기 수익률이 나오고 매출을 조작을 하더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포스기 같은 것도 다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기존 상가 볼 때는 특히나 더 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잘 안 팔리는 것들이 광고를 하니까 네. 예, 그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 일지를 쓰잖아요. 쓰거나 네. 이제 포스기가 쭉 있거든. 그래서 그 뭐 1, 2년 전 거까지 다 볼 수 있느냐 네. 이걸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컨설팅 업체를 통해 가지고 상가를 사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고 이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상가들도 꽤 있으니까 네. 그렇죠. 중개소에 나온 거는 그렇게 작업이 된 것들이 나올 확률이 좀 적거든요. 상가가 그게 위치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업종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다르죠. 또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게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착시 효과. 예전에 백종원이 했던 가게들이 다 그랬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이 업종이 내가 가진 상가에 있는 업종이 장사가 잘 되면은 언제든 더 크고 좋은 곳으로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곳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업종이 지금은 장사가 잘 될 수 있어도 이게 더 큰 데로 가버리면은 여기 또 다른 게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위치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항상 입지를 같이 따져봐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야. 근데 수익률이 엄청 좋은 거야. 네. 이 사람이 좀 오래 있을 것 같아. 장사가 잘 돼. 근데 어느 순간 장사 잘 돼서 이사 가겠대. 네. 그럼 이사 가면 다른 업종이 들어오기 쉽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예 기본 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면도로고 사람들이 잘 안 오는 데다. 그러면은 사실 배달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밖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착시하지 않고 네. 그냥 기본의 기본을 따져서 상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저 하나 말씀드릴게. 그 아까 이제 막 컨설팅 광고와 이런 거 얘기를 해주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요. 그 광고할 때 그런 거 광고 문구에서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될 게 또 예를 들면 미사지구인데 뭐 스타필드 뭐 30분 거리, 뭐 강남 30분 거리,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했어요. 여기 상권이 엄청 좋아질 거라고. 근데 그게 집이나 좋은 거지 상권에서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스타필드야 차 타고 가서 거기 안에서 다 놀고서 차 타고 다시 집에 가는 데고. 그리고 뭐 강남 30분이면 강남 가서 놀지 거기에서 안 놀잖아요. 안 놀죠.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집을 보는 기준으로 상가를 보시다 보니까 또 이게 헷갈려가지고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러면? 미사에서 돈 날렸던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미사 되게 싫어하길래. 아니요. 제가 했던 데는 괜찮았습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사실 상가의 특성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개발 호재는 이 상가를 주변으로 한 이 입지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호재가 중요한 거지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니까. 네. 여기 주변에 무슨 업무 단지가 들어온다.
라던가 아니면 여기 아파트가 또 세워진다. 그리고 이 앞에 앞으로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는 용지가 많다. 뭐 이런 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지. 옆에 가면은 뭐 강남이고 뭐 학군이 좋고 뭐 이 다 필요 없는 상가에서 필요 없는 호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주택을 보는 기준과 상가를 보는 기준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호재의 인접성은 상가는 무조건 5분 이내에 들어와야 돼. 뭐든지. 뭐 차 타고 어디 5분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상가를 좀 싸게 그러면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경매, 공매 말고. 지금 좀 상가를 싸게 사고 싶다. 요즘은 근데 좀 싸게 나오는 말고는 뭐. 물건이 많지 않나요? 요새는 근데 코로나 요즘에- 때문에 네. 예, 근데 뭐- 코로나 특수로 해가지고 상가가 쌌던 시기가 뭐 저는 작년 정도면 끝난 것 같아요. 작년 정도 끝나고 요즘에 괜찮은 상가들은 별로 없는 거고 조금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좀 싸게 사는 방법은 그 약간 신도시 중에서도 아까 개발호재 얘기 나오니까 얘기하는데 네. 교통 좋고 막 이런 데보다는 그 지역 상권이 잘 발달된 상가 네, 그렇죠. 이게 좀 알맹이가 있어요. 네. 매가는 좀 저렴하면서 수익률은 괜찮아요. 수도권 쪽을 저도 조금 더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강남이나 지금 뭐 비싼 상권 그런 데보다 오히려 수도권 쪽이 지금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금액대도 괜찮고 수익률이 괜찮아서 강남 쪽 같은 데도 지금 뭐 수익률이 한 3% 정도 나오거든요. 그 이상 나오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수도권 쪽 가면은 지금 5% 이상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도 훨씬 좋고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하니까 나중에 차익 볼 가능성도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경매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지금 이제 공실로 나와 있는 상가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위치는 좋은데 공실인 곳들이 좀 있어요. 찾아보면요. 저희 건물 근처에도 뭐 올리브영이랑 막 스타벅스랑 막 다 가까이 있는데 중간에 딱 낀 자리가 공실인 자리가 있거든요. 자리는 되게 좋아요. 근데도 아무래도 면적이 크고 좀 이제 임대료나 이런 거를 아직 주인이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제 못 들어와서 공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좀 살 수 있으면 사서 내가 뭐 브랜드를 집어넣던 뭐 이렇게 좀 자기가 이렇게 연락 요새 많이 해보면 그런 거 이제 그 마켓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로 해가지고 뭐 내가 진짜 브랜드를 집어넣던 뭐 좀 그런 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앞에 올리브영 거기도 네, 그 주인분이 직접 넣으신 거예요. 네네. 올리브영하고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본인이 분양받은 상가에 올리브영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거 잘하신 좀- 거죠. 그런 것도. 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넣으면은 뭐 앞에 뭐 인테리어 비용 뭐 지원해주고 뭐 렌트풀이 꽤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맞아요. 브랜드가 들어와 있으면 좋은 브랜드가 들어와 네. 있으면 예, 효과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유명한 스타들도 나오면 뭐 스타벅스 입점시키고 매도하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좀 그렇게 발로 뛰어서 하면은 공실을 좀 싸게 잡아서 그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딱 그 매수하기도 편한 게 이제 공실이 나서 한 1년 차, 2년 차 되면 이제 곡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쯤 가서 사면 분양가보다 좀 싸게 살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기준이 있어야지. 상가를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좀 싸게 사는 거를 주안점 두고 가는 게 뭐 만약에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좋은 업종 넣고 싶으시다 하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김미연 소장님이 010 네, 전략 알려주는 거죠. 네, 아무튼 뭐 네. 이러한 정도만 조심하셔도 상가는 충분히 좀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은 망하지 않고 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에 대해서도 오늘 어떻게 좀 좋은 상가를 구할 수 있고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떤 상가가 제일 안전한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오늘 상가 이야기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